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체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곡가심을 강화시키자.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몸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제 5대 신체 기능, 혈관, 호르몬, 면역, 인슐린을 조금 독립시켰습니다. 요새 당뇨라든지 에너지 대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점점 되고 있고, 현대인의 식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인슐린은 이제 독립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조절하는 이제 마음 능력, 이게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결정하고 생체 나이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5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혈관 기능입니다. 혈관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 우리 혈액소에 만성염증이 있느냐, 그리고 혈관이 얼마나 탄력 있고 내경이 잘 유지가 되냐, 그러니까 혈관이 얼마나 손상이 덜 되어 있냐, 그런 걸 보겠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활성산소 검사라든지 만성염증 수치를 이제 검사하는 것들이 혈관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데요. 자, 혈관 기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근육의 힘입니다. 자, 혈관을 돌리는데 우리 심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보조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근육이거든요. 특히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해보면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빈약하신 분들, 이 부분에는 식습관이나 운동, 그 다음에 호르몬까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이 차고, 그 다음에 발이 시리고, 이런 부분들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양도 중요하고 근육의 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의 강도를, 그래서 유연하면서도 잘 발달된 근육이 가장 좋은 근육이거든요.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까? 제일 중에 땀하고 숨이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자, 숨, 유산소 운동, 땀,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제 스쿼팅을 강조시킵니다. 스쿼팅 원칙 이제 뭐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앉을 때 무릎이 자기 발끝보다 안 나가도록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제 하는 원칙만 지키면서, 시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공간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스쿼팅이죠. 이 근육이 부족해지면 척추와 관절 쪽에 어떤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척추와 관절을 보호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완충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거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종아리 있죠.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감싸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감싸지지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감싸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감싸지다 못해 겹쳐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에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혈액력이죠. 혈관 기능이 좋아지려면 혈액이 어떻게 되냐, 맑고 투명해야 됩니다. 자, 물 제가 항상 2리터 이상 섭취하라,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수분을 섭취하는데, 수분이 충분해야지 혈관이 투명하고 맑아서 혈액이 순환되는데 심장이나 혈관이 무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독소를 제거해야 되죠.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숨찬 운동, 달리기, 걷기를 통해서 땀으로 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나쁜 어떤 염증들을 몰아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힘은 뭘까요? 먼저 소화력입니다. 자, 우리가 소화가 잘 되어야지, 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 우리 면역 세포들을 보호하고 힘을 주거든요. 근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음식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장으로 가서 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장의 염증도 올라가면서 장의 면역 기능, 우리 면역 세포의 70%가 몰려있다고 하는 장의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힘이 부족합니다. 소화관이 운동하는 힘인데, 소화관은 언제 운동할까요? 걸을 때 운동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운동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걸어주세요. 또 소화관은 언제 운동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하지 않고, 스트레스 잘 몰아내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없애는데도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무념무상의 경지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저는 밥 먹고 나서 좀 걸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음식을 점점 안 먹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면 결국에는 소화 기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싫은 음식을 소량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은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 단백질이라든지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니까 자꾸 기피하는데, 그러다 보면 근력이 또 떨어지면서 악순환, 호르몬도 부족해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씩, 단백질 같은 게 조금 이제 먹기 거북하더라도 조금씩 갈아서
소량씩 먹어주는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자, 우리 소화력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소화 효소력인데요. 자, 우리 현대인들은 소화가 안 되다 보면 소화하는데 우리 소화효소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대사효소에서 끌어와서 악순환이죠.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소화효소력을 높여줘야 되면 소화효소에 도움이 되는 발효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소화효소의 부담을 덜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통해서 대사에너지에 쓰는 에너지가 감소되면 소화 쪽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쉴 수 있을 때 푹 휴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면역력을 좌우하는 특히 지금처럼 미세먼지,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 때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를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코로 호흡해라.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해주자는 거죠. 특히 가장 좋은 호흡법은 뭐겠습니까?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숲이나 공원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천천히 앉아서 한 10분만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드리면 우리 피톤치드를 충분히 마시게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 이렇게 연습하면 나중에 잠을 잘 때라든지 평소에도 코로 수월하게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면역력을 좌우하는 세 번째 우리의 힘. 장습력, 장내 세균수의 힘인데요. 현대인들은 과도한 당 섭취, 탄수화물 섭취의 과도한 부분, 진통소염제 이런 약물을 많이 먹으면서 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D,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 오메가3 같은 이런 영양제들을 통해서 장내 세균 수분을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탄수화물을 좀 절제해야 되죠. 정제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충분하게 음식이든 영양제든 섭취해가지고 장내 세균 수분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통소염제 필요 없는 것은 줄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호르몬 기능입니다. 호르몬 기능을 좌우하는 우리 몸의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면의 힘입니다. 생체 리듬이 균형 있게 조절이 되어야지 우리 호르몬이 체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낮은 낮, 밤밤.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그래 밤에 숙면을 취할 때 우리의 생체 리듬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불면증이나 낮은 수면의 질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스트레스도 많고 현대인의 환경 자체가 낮과 밤이 바뀌었잖아요. 교대 근무자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자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반드시 자야 돼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어떤 신체 재생이나 피로 회복이 안 되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못 자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하거나 불면증을 더 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지만 잠은 자연스럽게 올 때 잔다.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잠이 안 오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밤을 새셔도 됩니다. 오히려 잠을 꼭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각성중추가 점점 더 깨어나면서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거든요. 잠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잠을 자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잠자는 곳을 자신의 홈그라운드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잠자러 들어갈 때는 모든 걱정이나 불안을 버리시고요. 잠자는 곳은 오래 잠만 잘 수 있도록 이불하고 친구 도구, 그 다음에 배우자분만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잠자리 수면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명은 어둡고 소음이 잘 차단되게끔 필요하면 암막 커튼 같은 것도 설치해가지고 잠자는 곳을 굉장히 아늑하게 만들어 주시고 낮에 충분하게 활동하면서 노곤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뭐 반신욕을 한다든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를 드신다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밤에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낮에 햇빛을 쬐을 때 멜라토닌이 생성되고 그것이 밤에 잠을 잘 때 충분하게 분비되면서 우리의 어떤 수면 리듬을 더 깊게 편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가지거든요. 낮에 햇빛을 반드시 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힘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격의 힘이죠. 성격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외부의 인간관계에서 받는 여러 가지 부담이나 압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은 자신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자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위를 살펴보면 굉장히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이 생각이 가지를 치고 학대적 형성되면서 더욱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린 생각 중지 훈련, 생각 버리기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호흡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생각 중지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를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나 화를 전부 다 자기가 받아 안으면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 훈련을 굉장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할 때는 상대편을 이제 기분 나쁘게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에게 점점 힘들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동조를 하면서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나를 이제 주장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보기엔 내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뭉뚱그려서 너가 나빠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너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일반화시키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이래야 돼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생각은 이랬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저질러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의 힘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우울한 일, 짜증나는 일을 겪을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태연 훈련, 태연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지금은 굉장히 괴롭지만 지나가면 별 것이 아니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내가 이 정도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내 몸의 힘을 이용해서 신체 기능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